네, 안녕하세요. 김환영입니다. 현대차에서 신형 그랜저 택시가 나왔습니다. 경축 아주 축하드립니다. 와. 처음에는 이 이미지를 보고서 이거 또 누가 뽀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보니까 이게 공식 이미지예요. 이건 좀 차량 이미지에 너무 데미지가 크지 않나? 꼭 이걸 번호판부터 스티커까지 이렇게 완전히 정확하게 입혔어야 했나요? 그냥 멋있는 차 사진 놔두고 그냥 이 차 택시로도 팝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입혔죠? 근데 문제는 이 이미지들이 이질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멋있는 차에 택시를 입혀서 좀 이색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택시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원빈 씨가 머리를 막 밀어도 여전히 멋있어,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멋있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머리를 딱 밀었더니 이분이 원래 스님이셨나? 이러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되게 경건해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택시였는데 굳이 나만 자가용으로 사는 것 같은 그 묘한 싱크로율, 이런 상황은 기아차도 마찬가지여서 기아차도 K7 택시를 앞서서 내놨죠. 그런데 그렇게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고 뭔가 굉장히 고급차에 택시 캡만 이렇게 씌운 느낌이에요. 이거 왜 이런 차이가 있죠? 현대차가 그래픽을 너무 정직하게 한 건가요? 그리고 현대차가 올 3월에 나온 신형 소나타 택시로 안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소나타 이미지를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택시로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랜저는 이미지 고급화 안 해도 됩니까? 지금 고객 인도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택시로 나왔으면 사실 조금만 더 있다가 눈에 좀 익은 다음에 내놔도 됐을 텐데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여튼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요, 성공을 재정의한 그랜저, 택시로 그 가치를 이어가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그랜저가 성공을 재정의했다? 그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택시로 그 가치를 이어간다? 아니, 성공하고 택시하고가 무슨 상관이죠? 박 차장 나가서 자기 사업한다며. 네, 뭐 좋은 아이템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이분도 대기업 나와서 그랜저 산 이유가 저분들은 그게 부러워서 저렇게 저러는 거예요? 여튼 실내 디자인은 아주 조금 떨어지지만 기능은 자가용 그랜저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조수석 통풍 시트 옵션이 있죠. 택시 타기 전에 저기 기사님 여기 조수석에 통풍 시트 옵션 넣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희한한 기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 믿지? 하고서 이렇게 뒤로 쫙 젖혀주는 버튼도 있어요. 응? 그게 왜 있지?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도 있고요, 선스크린도 있습니다. 오디오 조절 리모컨 버튼도 있고요. 이거 택시인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옵션이 아주 풍부해요. 엔진도 6기통이에요 3.0L LPI 엔진을 장착합니다. 235마력이고요 현대기아차 처음으로 택시에 도넛형 탱크를 넣었죠. K7은 이게 원통형이니까요. 그동안은 르노 삼성만 택시에 도넛을 썼는데 르노 삼성은 이 강력한 장점을 잘 어필하지 못했던 면도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재밌는 게 소나타를 출시할 때는 64L라고 했는데 여기는 80L라고 써놓고 80% 충전 시 64L라고 적었어요. 기존에 64L라고 그냥 적으면 택시 기사님들이 작다고 하실까봐 그런 거죠. 근데 이 택시 나오기 전에 조금 걱정했던 게 있어요. 그랜저 실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나타에 비해서 조금 실내에 수납 공간이 적어요. 거의 제대로 된 공간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택시로 팔면 미터기를 어디다 넣을까 싶었는데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컵홀더에 넣듯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기에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니죠. 운전하면서 미터기를 볼 일이 뭐가 있냐 하겠지만 여기서 약간 아리까리하다 할 때 여기서 손님이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럼 네 하면서 좀 더 가는 거, 요것도 고난이 테크닉인데 이런 거 혹시 아시나? 운전자가 조금 어렵게 이렇게 조작해야 되는 거, 요것도 조금 불편하겠지만 더 나쁜 건 뒷좌석에 있는 손님 입장이에요.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얼마 나오고 있는지를, 그리고 할증은 되고 있는지를 거의 볼 수가 없는 위치예요. 이거 혹시 기사님들을 위해서 오히려 꿀옵션인가? 네, 농담입니다. 어디까지나 농담이에요. 이 택시를 위해서 굳이 레이아웃을 완전히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택시 승용차 겸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택시 전용으로, 승용차 전용으로 이 부분의 레이아웃을 완전히 변경했어요. 자동차에서 기어 레버의 위치를 바꾼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지금 버튼식 기어니까 그래도 좀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기어 버튼의 위치를 뒤로 옮겼고, 그리고 뭐 약간이지만 수납 공간도 조금 아래로 내렸습니다. 지금도 그랜저 기어 노브가 그렇게 편한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뒤로 내려간다는 거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택시는 전진 후진 이런 거 반복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이 후진인 버튼이 간혹 혼동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유, 그냥 막대식 기어 노브 해주면 안 되나요? 자, 그랜저 택시는 가격이 2,470만원부터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간이 과세자 기준이고요. 일반 과세자가 대부분이실 텐데 2,725만원부터. 와, 이래도 대단하죠. 이러면 신형 소나타하고 가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주변에 혹시 택시 운전기사 계시면 하나 사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정도예요. 네, 물론 택시로 팔린다고 해서 저가차는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주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가 택시로 팔리는데, 아무도 그렇다고 E클래스를 싸구려라고 하지 않잖아요. 고급스러운 택시 있을만 합니다. 택시 운전사분들도 자긍심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렇지만 유럽에서보다 우리나라 택시비가 엄청나게 싸거든요. 그래서 택시에 대한 위상이 더 낮게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해요. 택시는 막연히 후진차, 이런 등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보다 좀 더 깊이 박혀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유로 아마 그랜저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택시 기사님들도 극소수일 것 같아요. 어쨌든 고급 택시가 나오기 전에 택시에 대한 위상부터 조금 더 올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이렇게 서둘러서 택시를 내놨을까요? 판매에 대한 압박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현대차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작년 세계 시장에서 740만 대 팔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30만 대 수준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거니까 택시라도 빨리 내놓고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인 거죠. 사실 내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로 수출이 문제인데요. 지금 내수 판매라도 더 늘려서 공장 가동률을 높여보자 라는 생각인 거죠. 아시다시피 공장 가동률 100%에 가깝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현대기아차 공장 가동률은 생산 능력이 900만 대인데 판매는 700만 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한 78%, 80%가 채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의 현대차 공장 가동률은 60%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지난 3, 4분기 들어서 지금 90% 정도로 올라섰거든요. 이제는 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40%대도 채 못 올라와서 지금 큰일이라고 하죠. 네, 현대차가 위기를 막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동입특위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도 하잖아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지나치게 조급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고 장기적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